호중구를 높여야 암이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소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외양간을 고쳐놓으면은 그 다음에 소를 넣어가지고서 키웠을 때 도망을 안 가고 되잖아요. 근데 암은 어때요? 소를 잃고 나면은 그 다음은 없어요. 내 몸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 그걸 정말 생각을 못 해요. 내 몸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치료도 어렵고 그런데 이 암을 놔두고서 다른 데 집착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뭐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학업을 더 해야 되고 근데 이런 환자들이 열심히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외양간에 문이 열려 있어서 도망가 버리고 나면 외양간은 서로 어디 가서 찾아서 갖다 놓던가 아니면 고쳐놓고 또 사러 사서 넣으면 되지만 암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못 넘으면 아무것도 없다.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최선을 먼저 다해라. 여기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희생을 좀 할 수도 있고 내 주위 분들이 희생을 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그럴 때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겨낸 다음에 당신에 대한 미래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중한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더 앞에 나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걸 넘지도 못하는데 고개만 쭉 내밀고 앞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환자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넘고 봐야죠. 넘을 때까지는 다 제껴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우리 환자한테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가지고 소 잃고 나면 외양간도 없다.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암은 사실은 각 환자마다 성별별로 연령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통계 자료가 무슨 소양이 있느냐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암은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말란 말도 하고 통계 자료를 무시하지 말란 말도 써요. 왜냐하면 일단은 암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느 정도의 위중한 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 낮은 암이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낮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치료율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통계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각 편차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내 거 암은 통계상에서 아주 안 좋은 암이야. 그러면 비관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마란 말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위중한 암이라도 100% 사망률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통계 자료에 또 연연하지 말란 말도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통계 자료를 어떤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요.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암은 쉬운 암이 있고 어려운 암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아무리 쉬운 암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관리가 잘못되면 어려운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상에서 볼 때 어려운 암인 분들은 치료법을 아주 평소 때 관리할 때 암을 관리하고 예방할 때 필요한 치료법들이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통계적으로 어려운 암은 치료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모든 암을 통계라기보다는 관리만 가지고 따져요. 누가 이런 것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암은 조금 더 어려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역을 올리는 거, 유전자를 끄는 거,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관리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게 암 자체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 또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참 위험해요. 그래서 암은 저는 그래요. 통계 자료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지 너무 매이지 말고 너무 연연해 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허중구는 아마 암을 수술하거나 하고 나서 항암을 하는 분들이 아마 귀가 닳도록 듣는 용어가 바로 허중구거든요. 그래서 이 허중구가 우리 환자분들은 허중구를 높여야 암이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허중구는 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면 대학에서 허중구를 높여야 된다 하냐면요. 사실 허중구는 세균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허중구가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암세포는 NK세포하고 T세포가 관여를 해요. 허중구는 세균밖에 못 죽여요. 근데 왜 암 치료하는데 허중구가 중요하느냐? 그거는 항암을 하게 되면은 이 골수 억제가 돼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허중구가 떨어져요. 그런데 허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세균 감염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지금까지는 허중구가 잘 막아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허중구가 떨어지면 이런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장내에 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걸 허중구가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내지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하는 동안에 세균 감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고열이 나고 잘못하면 폐혈증에 빠질 수 있어서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항암을 하는 교수분들이나 치료하는 분들이 허중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와서 이 말을 해요. 면역을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환자분이 그래요. 아, 저 면역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검사해 보셨어요? 예, 허중구가 저는 높아요. 그런데 면역, 우리가 말하는 면역이라는 것은 암세포하고 관련된 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은. 근데 허중구는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항암을 할 때 세균 감염이 될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허중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암에 대한 면역은 허중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중구를 높이는 치료를 이제 해요. 그러면은 허중구를 높이는 약을 되게 우리 항암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허중구가 떨어질 때 이걸 놔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암을 하고 나면 바로 24시간 내에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근데 이 주사를 사실은 이제 이런 주사를 여러 번 맞게 되면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MDSC라는 골수율의 줄기세포라는 게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줄기세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면역을 떨치고 그 다음에 암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맞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허중구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주사를 맞지 않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위험을 감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내 만약에 허중구가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다면 예방 차원에서 내가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잘 치료하는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